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선 유권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전남 동부권 모든 선거구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는 저희 KBS 순천방송국에서 TV를 통해 토론회를 하는 만큼 라디오에서는 그 외 선거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직접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순천 KBS 라디오를 검색하신 뒤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질문을 쓰시면 내용을 보고 바로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진행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번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한 소병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킴이 그리고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영입되었을 때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영입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차 우리 진행자님 질문 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방금도 이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저는 30여 년 가까이 검찰 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에 있는 동안은 정의를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불법에는 엄정하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검사로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임 후에 정관 예우에 거액의 그런 경제적 이익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달려간 직장이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농협대학교 그리고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출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당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검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보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못한 여러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있는 저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소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출마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반대당에서 얼핏 튀어나왔습니다만 탄핵 운운 등등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우리 순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제가 기꺼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검찰 개혁 그리고 향후 제기될 심각한 도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대응 그리고 순천에 짐을 지기 위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소 후보님께서 어떤 공약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실 텐데 특별한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한 주요 현안들을 어떤 원칙하에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결과 경쟁보다는 이제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합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 저희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로 염려하시는 해룡면이 떨어져 나간 선거구 분구 문제는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오셔서 거듭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이참 선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 우리 순천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오랜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의과대학 설립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끼리 경쟁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인근에 있는 후보들 4명이서 동남권 의과대학 공동 추진 협약식을 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우리 과거의 아픈 상처를 저희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될 큰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예. 이건 역시 인근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어제 협약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일자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2의 도약, 이것을 추진하는 것 역시 4명의 후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 국가산단 지원에 대해서 환경, 안전, 건강, 상생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된 공약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 공약 5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상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안을 푸는 원칙과 관련해서 화합과 협업을 중시하겠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분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내 반발의 목소리가 아주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제 평생 본 적이 구행정구역으로 하면 승주군 해룡면 월제리 57번지입니다. 아, 이번에 떨어져 나간 지역이시네요. 네. 이제 지금은 순천시로 이제 바뀌었지만요. 권유지 정부 시대 때 제가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전라도 검사라는 그 주홍글 씨는 참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배, 3배 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말하는 호적 세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제가 호적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룡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5만 5천이 넘는 제일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존심 상하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 잘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해룡을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저는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분구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아쉬웠던 여러 가지 민주당 잘못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어제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진솔하게 자존심 상한 데 대해서 진솔한 사과 말씀과 함께 약속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공식 발언하시고 또 차로 옮겨 타면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미안합니다 하고 거듭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순천 시민은 얼마나 위대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서 아픈 자존심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거듭 사과 말씀드린다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해룡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약속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정치 생명까지 말씀을 네.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 후보님은 고향이기도 한데 네, 예, 그 부분은 뭐 가장 주된 공약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대 유치와 관련된 부분 아까 네. 이제 소지역주의도 얘기를 하시면서 공동 협약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 문제가 또 전남 서부권에서도 네, 의대 네.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우리 이쪽 지역뿐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 여수, 강양 인구만 해도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많은 정치인들이 구호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그중에 한 요인은 우리 경남권에 있는 도시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고 나온 게 우선 동남권 우리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추진하자. 예,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수, 강양 다 3, 40분이면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격 의료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술이 지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4개 후보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포 쪽에서 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어제 그 목포 후보자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협약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그 마음에 좀 예. 어떤 그 소회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목포하고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거듭 제가 공약을 추진하는 앞으로의 저 기본 방향은 대결과 경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단 지금 우리 4개 도시 지금 4개 선거구는 어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목포와도 아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예. 해결이 되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일단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저희는 참 청정 지역에 여러 가지 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협업하고 화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예.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네. 이 후보님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시고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이 조금씩 네네. 긴데 네. 조금만 짧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 공동협약 내용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광역만권 이제 대기 오염 문제가 좀 네네, 심각한데 네네.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요즘은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요즘 저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기오염 문제는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강하게 하면 예, 저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화로운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당장 3일부터 실시하는 대기관리 견역법에 보면은 6개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환경보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TMS 즉 굴뚝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국가 지원을 좀 많이 상향을 해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도 살고 주민들도 제대로 맑은 공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지역의 경제 살리기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해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안는 부분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기업도 살리는 방안까지 네. 찾겠다 이런 말씀을 왜냐하면 해주셨네요. 상당 부분은 또 중소기업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천만 소형 경전철도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순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참 그 요즘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투자 유치에는 엄격한 책임과 예. 그 경제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 여러분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징계까지 이제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지금 거의 1,367억이라는 거액의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중재원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우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 유치는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면 계약을 한다든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절대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특히 투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의원님 또 여러 염려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게 예. 그리고 효율성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법적이라든지 또한 제도에 대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유치는 필요한데 네. 투명성이랄지 공정성, 효율성, 효율성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 소형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 뭐 의혹 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시민 여러분께서 민간 유치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어떻게 된 경로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예. 밝혀놓으면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실 걸로 압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 민간 투자 유치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예.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부수적인 질문이긴 한데 당장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네. 중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네. 입장인데 후보님께서는 지금 혹시 그 PRT라고 불리는 소형 경전철을 좀 타보셨나요? 아 예전에 이거 예. 관계없이 순천만 정원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용객이 저 이제 순천에 오면은 예. 당연히 순천만 정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네. 지역사회 내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개인적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수치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처음 예상했을 때 이용객 숫자와 실제 지금 측정한 숫자에 많은 차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저희가 상당 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죠. 그러나 저희가 좀 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폐지하지 않고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소재, 두 번째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 예. 이것을 앞으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특별법 얘기인데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네. 관련된 특별법 제정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건 같은 일이기도 한데 네. 정치권에 가서 매번 막혔는데 풀어나갈 해법 좀 갖고 네. 계신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바로 잡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바로 잡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순천 성동초등학교, 순천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어르신들께서 우리 여순 사건의 아픔을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고 느끼고 자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제가 누구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여순 사건에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들을 위해서 제가 묵념을 하고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의 결의입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지금 행안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몇 가지 이제 그 난관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우리 피해자 보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참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승적인 마음을 그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한 제주 4.3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법 제정관에서 반대당이 엄청난 반대 네. 또 법이 제정된 후에도 행사 때마다 이념의 굴레를 씌웠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5.18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도 무슨 난데없는 북한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돌파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과 같은 큰 당,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도록 지원해줘야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몇 가지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당의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물론 아까 노력해야죠. 여기에 이제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 화합과 네. 화합의 네, 원칙. 예. 예. 화합과 협업하는 원칙인데요. 예. 그러나 참 이제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봤지 않습니까? 예. 결국 국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총선 때 122대 123석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착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시는 일을 생각하시면 다수당이어만이 이 문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왜 이념적으로 이것을 굴레를 씌웁니까?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다른 후보들께서 물어보신 질문을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낙연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께서 네. 후보님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모처럼 순천시 위상에 걸맞은 인물을 공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이 선택한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동안 우리 그 순천을 위해서 봉사하신 정치인들 한 분 한 분 예. 전부 의미 있고 그분들이 또 순천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해룡면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셨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좋은 후보를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 과거에 나오신 분들을 폄하한다거나 평가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네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요. 어제 이제 또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전 총리께서 후보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좀 새몰이를 한 거 아니냐.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 오해가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행사 진행에는 극소수의 인원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희 지금 인근 4개 후보들만 모여서
협약식도 하고 조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후보자님들께서도 선거에 사실 본인들을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참 어떻게 현장에서 그러면 진행자님 저희가 뭐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이 총리님께서도 계속 손소독제 마스크 강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저희는 입구부터 이제는 차단을 하고 예. 좌석도 충분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요즘은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예.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년에도 이 최저임금을 좀 동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나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미 그 미국이나 예. 유럽에서 최근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 연방은행은 무제약 양적 팽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또 우리 프리드만 교수의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재정적인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만은 이것을 기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예. 어떤 보전 부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제가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주셔야 된다. 돈을 순천에 예산을 돈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순천에 곳곳에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짧게 30초 정도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봉사하고 그리고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고 살아왔던 저 깨끗한 소병철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작한 정책 협약을 보셔도 시민 여러분께서 과거와 다르게 진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감하셨을 겁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제 고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였습니다. 내일은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